요새 퇴사 콘텐츠가 참 많더라고요. 주쌤은 직장인부터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대표까지 다 해본 1인으로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, 그리고 퇴사하신 분들을 위한 먹고 사는 현실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사실 주쌤의 경우는 퇴사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. 올 9월 독립선언 후 어딘가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곳은 없습니다.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어떨 때 퇴사 고민을 했냐면요. 회사에 더 이상의 기대감이 없을 때. 이 문장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마저도 정말 우아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. 이미 회사 내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커리어도 많이 쌓고 이미 커리어상 정점을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글쎄요. 사내 대표직 정도?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주쌤도 개인 사업자로 자그마하게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. 근데 망했습니다. 제가 방송만 하느라고 관리직은 처음이라서 실패의 쓴맛을 단디 봤었더랬죠. 그때 결혼자금, 시드머니 한 번에 다 날렸고요. 그리고 법인 사업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1년차 법인입니다.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요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처음에 사업을 망한 게 제 인생에서는 너무 큰 경험이라서 지금은 내성이 생겨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완전히 독립한 후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냐고요? 저 요즘에 어딜 가든 표정 좋아졌다는 소리 듣습니다. 주쌤은 퇴사는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감정적으로 상사가 싫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퇴사에 대한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경력입니다. 이거는 입사할 때부터 진로를 좀 고민하시고 입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. 내가 어떠한 분야에 프로페셔널이 되겠다라고 정하면 그냥 아무따 2, 3년은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. 경력이 최소 2년도 안 되잖아요. 고생 생고생해도 물경력이나 다름없어집니다.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고요. 주쌤도 그놈의 경력이 뭐냐고 욕이란 욕은 속으로 다 하면서 정말 매일 울면서 버티니까 3년 차부터는 일이 좀 적응이 되면서 할만하더라고요. 그냥 힘듦이 일상이 된 느낌이랄까? 이쪽 증권방송업은 기본적으로 아침 8시 출근에 밤 12시 퇴근이 허다해서요. 저는 집을 아예 회사 근처로 잡고 잠만 자고 출퇴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유, 무슨 요즘 같은 워라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생각보다 이런 업종이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더라고요.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찌른다고 하면 고생해서 쌓은 커리어를 업계에서 아예 매장시킬 수도 있다. 그런 공포감까지 있어서요. 정말 독한 마음으로 이 업종에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한 업종을 선택해서 롱런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멘탈이 일단 강해야 합니다. 저는 김연아 선수가 제 또래인데 정말 리스펙트하는 게 야식이 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.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서 최정상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버텨온 것 같습니다. 사실 증권방송은 특성상 제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회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도 큰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입사 때부터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고 난 후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런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거는 정말 비추하는데요. 저도 면접을 수백 명 봤지만 물경력인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는데 자존심만 센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럴 거면 아예 이력서를 안 넣는 게 낫습니다. 퇴사를 하려면 적어도 커리어나 경력을 최소 2, 3년 정도 이상 채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. 일단 경력을 인정해주는 분야에서는 이직이 용이하고요. 요즘에는 재능 기부 플랫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일 경우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밥벌이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 경력은 채우고 나서 퇴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회초년생의 경우 금수저가 아닌 이상 모아둔 돈이 얼마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일단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뭘 배우든 사업장을 차리든 투자를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보자면 서울살이를 할 때 최소 드는 비용은 150만 원이 넘을 겁니다.
집값이 그중에 반은 차지할 거고요. 교통비에 관리비, 식비, 기타 비용 등등 따져도 최소 150만 원은 잡아야 되겠죠.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 세금 다 떼면 180만 원 전후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니까 돈을 모으기가 정말 더 어려워질 거고요.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세전 3,300만 원 정도니까 월로 치면 250만 원. 여기서 최소 생활비 제외하고 100만 원씩 저금한다고 해도 연간 1,200만 원 정도일 겁니다. 그러니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대리과장 고속 승진한다고 쳤을 때 6, 7년 차 정도 되어야 1억을 모을까 말까 한다는 얘기죠. 시드머니 1억이 사실 처음이 모으기가 힘들지 1억을 모으고 나면 자산 불리기가 쉬워지는데요. 그 전까지는 쎄 빠지게 고생해야 합니다. 만약에 대기업 여성의 경우는요. 3, 4년 죽어라 뭐 한 거의 4, 5천 정도 겨우 모으면 시집 갈 때 그 돈 다 쓰겠죠.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? 그래서 주쌤이요. 네,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주식, 재테크까지 해서 겨우 모은 시드머니를 첫 사업에 그대로 날려먹은 겁니다. 그냥 남자 사람 포기하고 주식이랑 알콩달콩 살아야지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그래도 이업을 하면서 주식 투자라는 기술은요. 날이 갈수록 예리해져 가고 있어서 그 초석을 다졌다고 마인드 컨트롤합니다. 어차피 이래저래 날려먹을 거 그냥 그동안 쌓아온 내공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일하니까요. 결국에 커리어는 저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퇴사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있거나 먹고 살 수 있는 이 기술과 커리어가 있어야 합니다. 이건 별 5개짜리 조언입니다. 세 번째는 조직 생활인데요. 요즘 같은 재택근무 시대에 무슨 꼰대같이 웬 조직 생활이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프리랜서를 한다고 해도 미팅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사회성이 없으면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밤늦게까지 또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사무실에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서인데요. 늦은 시간까지 타부서 과장님, 팀장님들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초심을 다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위아래 상하 직무를 다 맡아보니까 저한테 쌍욕 박았던 상사나 서운하다고 하는 후배들 모두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조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전에는 제 입장만 힘들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조직 생활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인간관계는 정말 피곤하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.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윗상사들이 꼰대 같고 말도 안 통하고 맨날 욕만 해서 싫을 수 있겠지만 상사도 결국 사람이라는 거, 그리고 상사들도 팀원들 아랫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전반적으로 기업 문화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이 윗사람, 아랫사람이었거든요.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내가 어떤 조직에 몸을 담아야 하는지, 어떤 조직을 꾸려 나가야 하는지 그런 분간하는 능력이 생겨서 앞으로 이 경험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.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부모라는 리더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험들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게 회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 관리자급의 경험은 만들고 퇴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최대한 제가 둥글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떤가요?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퇴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언니 같은, 누나 같은 또는 사회 선배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저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인지 항상 이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복기를 하면서 실패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데요. 이 퇴사 후 복기를 해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독이 되는 부분이 감정에 대한 표출이더라고요. 열심히 쌓아나간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시고 단단하게 쌓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